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야가 방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부터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앞으로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대통령실의 일부가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로 인해서 물밑에서 여야가 많이 협의를 해왔고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이 협상을 이끌었는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여줬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하라.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서 후퇴를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조건부로 해서 국정조사를 좋다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박홍근이가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고 내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안 처리하고 난 뒤에 국정조사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하자. 역제안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합의가 된 건데 대통령실의 비서실과 경호처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빠졌는데 국무총리실은 포함이 됐고 검찰, 소방청, 경찰, 서울시, 용산구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야가 협상을 하는 부분이니까 밀고 당기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의 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 비리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의 이 대립 구도는 하루 이틀 끝날 일도 아닙니다.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다음 이태원 참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이태원 참사는 총선까지 계속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 국가 배상 부분, 이 부분은 재판까지 가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게 국가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게 10%가 되느냐, 30%가 되느냐, 이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3, 4년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긴 안목을 봐야 하고 여야 협상을 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걸려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은 지리멸렬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 복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때문이죠. 그런데 이럴 때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이렇게 대비해서 어차피 현실에서 정치는 두 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대비돼서 아주 잘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참 아쉬운 부분, 한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지금 민주당의 이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맞받아치는 이런 전국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거기에 발맞춰서 합심을 해서 강하게 대처해 줘야 하는데 소위 정치권의 오랜 고질적인 병입니다. 정치는 타협이죠. 맞습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그런데 그 타협을 해가는 과정에서 싸울 때도 있고 대화할 때도 있고 양보할 때도 있고 밀어붙일 때도 있는 겁니다.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밀어붙일 때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놓고 뭐 자기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하고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겁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준 예산안, 올해 예산안으로 밀고 가는 수밖에, 이게 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이재명을 끌어안고 있는 한 총선까지, 이재명의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김용과 정진상 사의를 표명을 했다. 못 견디는 거죠. 김용에 대해서는 사표를 처리를 하고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결론이 나오는 구속적부심 결론을 보고 처리하겠다. 못 견디니까 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의 수순은 이재명이 자신과 관련한 이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그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로 가게 될 텐데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뭘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지금 뭐 예를 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짜뉴스를 가지고 퍼붓기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뻔하게 들통이 나는데도 계속해서 가짜뉴스로 물 흐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흙탕 개싸움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계속해서 예산안을 들고 이걸 무기로 해서 계속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꼭 여야 합의로 가자고 이렇게 사실은 뭐 매달리고 강압하고 압박하고 이러는 것이죠. 이러는 이유는 이게 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45일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정쟁의 소재로 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로 나서는데 국민의힘까지를 끌어들여서 명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비리 혐의를 막는 방탄으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카드는 저 가짜뉴스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짜뉴스를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매일같이 그걸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이 지금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해명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전략에 대통령실만은 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진상규명, 뭐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2명, 18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45일 동안 1월 7일까지입니다. 1월 7일까지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다음 달 초에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예산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포함이 됐습니다. 비서실과 경호처는 빠졌습니다. 법무부가 빠지고 다른 뭐 국무총리실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차라리 법무부를 포함시키지 그랬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국정조사장에 출석을 해서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아마 국민적인 관심일 텐데 국정조사를 민주당 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할 테면 해보라.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지금 이태원 참사 이 문제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3년 4년 가는 문제입니다. 그게 뻔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여당에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걸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MBC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이게 단시일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다. 예산안 처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지금 법안 처리 78건을 민주당 한 건도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부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 모두 다 지금 삭제하고 축소시켰습니다. 아예 항목도 빼버리는, 헌정사상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항목을 빼버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예산 항목에서. 이런 지금 민주당이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이렇게 끌려갈 필요가 있었느냐. 주호영이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 기존 정치권의 자세입니다.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정무적인 정치적으로만 처리를 하는 것도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것이 맞고 흐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 사태, 민주당의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뭐 등등 MBC의 가짜뉴스,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전용기 탑승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느냐, 또 이번에 도어스태핑을 완전히 전면 중단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 민주당의 그 가짜뉴스에 물러서게 되면, MBC의 가짜뉴스에 물러서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선택지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의 판단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좀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 협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비서실과 경호처는 뺐다라는 게 뭐 협상의 소득이다 이럴 수가 있고 예산안 처리는 또 좀 좋은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협상안 이런 것을 설명을 할 텐데 주호영이 이번에 이 대하는 태도는 좋게 이야기하면 기존 정치권에 물든 그런 태도다. 여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국회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언제나 협상해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로가 윈윈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에서, 이런 태도에서 기인을 한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MBC의 가짜뉴스를 지금 단순하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한다, 대응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건 이미 MBC 일부는 언론이 아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한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이건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정치적 공세다. 이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우리 정치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벌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수진 의원이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부분, MBC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홍보수석실에서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게 됐다. 홍보수석실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 위해서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 MBC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이런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 또 이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 전에도 전체적인 기자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조율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러면서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김은혜와 뭐 조수진이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수진의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지금 평론가적인 태도입니다. 평론가는 보도를 하는 언론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51%가 판단이 서면 그 51%로 밀어붙이는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영역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는 언론이나 평론이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보도나 평론, 언론의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그렇게 넘나들려고 하는 곳은 거의 틀림없이 정치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돈벌이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과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고 평론은 언론은 언론대로의 역할과 기준이 있는 것이죠. 조수진이 지금 뭐 사전에 무슨 홍보실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명분을 쌓지 못했다. 모두 쌓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요청을 했고 수정을 요청했고 책임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뭘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언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MBC의 이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대통령의 등 뒤에다 대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도 스태핑까지 중단했어야 하느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득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도 스태핑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현 상태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MBC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당의 국회의원은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유승민처럼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 부분 MBC의 가짜뉴스 부분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내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가 가장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호영의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주호영은 애매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가고 있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MBC의 가짜뉴스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주호영은 엇박자를 냅니다. 계속해서. 뭐 국회는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지 않느냐. 기존 정치권에서 해오던 자세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협상을 해야죠. 뭐 언제까지 뭐 국회에서 전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긴 안목으로 싸움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점을 찍기를 지금은 민주당과 MBC,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 폭력이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역공으로 나선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호영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강성 지지층이 있고 또 중도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넓게 보면 길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그래도 나중에 정치적 이득으로 원내대표로서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옳았다, 합리적이었다 평가를 받게 될지언정 지금 이게 강공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 분위기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이게 여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해 가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조금이라도 잘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다. 참 좀 답답한 대목이다.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